정말로 질염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상 속에서 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성 청결제를 매일 사용해도 되는지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질염이란 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에 염증이 생기면 비염, 목에 생기면 인후염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정상 질 환경에서 사는 유익균이 적어지고 나쁜 세균 혹은 곰팡이균이 우세하게 많이 증식하면 냄새와 나쁜 분비물을 동반하게 됩니다. 질염은 크게 세균성, 곰팡이, 위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위축성은 폐경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질염으로 내원하시는 젊은 20, 30대 분들은 세균성과 곰팡이 질염으로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증상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질염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세균성 질염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생선 비린내 혹은 오징어 썩은 냄새를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도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생식기에서 시큼한 냄새, 약간의 요구르트 혹은 효모 냄새들이 약간씩은 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세균성 질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악취,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냄새가 난다거나 앉아있을 때도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진찰 때 누웠을 때 확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비물의 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더 분비물이 많아요, 흰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분비물을 많음을 호소하시는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비물의 색이 평소 노란색이거나 하얀색인 것이랑 다르게 회갈색을 띠거나 혹은 짙은 노란색 혹은 짙은 초록색을 띠면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 질염의 경우에는 두부 찌꺼기 혹은 치즈 찌꺼기 같은 분비물이 덩어리로 나오면서 가려움이 심하게 동반이 됩니다. 냄새는 귀한 냄새가 나거나 효모 맥주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곰팡이 질염의 경우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분비물이 우유 찌꺼기 같이 치즈 찌꺼기 같이 덩어리로 나온다면은 곰팡이 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분비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질염은 아니에요. 여성은 하루에 2에서 4cc 정도의 분비물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입에서 침이 나오듯이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제 분비물이 나오니까 팬티가 젖어서 이제 라이너를 착용하시거나 속옷이 이제 젖는 것이 불편해 하셔서 이것이 질염이구나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질염의 여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냄새와 분비물의 양상 그리고 검사 결과로 진단을 하는 거지, 분비물이 많다고 해서 보통 질염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질내 환경은 산성 pH 4.0에서 4.5로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비유한다면 요구르트 정도의 시큼한 냄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속옷이 젖는 것이 불편해서 라이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라이너가 젖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곰팡이 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젖은 라이너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가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죠.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자주 갈아줘서 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내 환경은 산성이어야 건강한 유산균, 젖산균이 자리를 잡아서 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샤워하실 때 생식기 겉을 씻는 것은 괜찮지만 질 안쪽까지 씻어내는 것은 산성 환경을 깨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질 환경을 변화시켜서 세균성 또는 곰팡이 증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결제의 경우 산성물질로 잘 만들어져 나오기는 했지만 자주 사용하게 되면
바뀌면 마찬가지로 기존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내가 너무 찝찝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생리가 끝날 즈음이나 관계 후 정도에 잠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질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질염이 생겼다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 기본적인 습관만 잘 지키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질염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웬만한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줄 때도 있답니다. 또한 항생제는 될 수 있으면 자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게 되면 질내 유산균까지 함께 죽을 수 있거든요. 만약 부득이하게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평소보다 유산균을 증량해서 드시거나 수면 시간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관계 시에 콘돔 사용하기예요. 관계할 때는 되도록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은 성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질내 환경을 산송으로 유지해 질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정액은 질내 환경을 일시적으로 염기성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물론 이게 질염 자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내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콘돔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위생습관 실천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배변 후에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는 것이 중요해요. 뒤에서 앞으로 닦게 되면 항문 주변의 세균이 질로 이동하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스타킹도 장시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질내 습도가 높아져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냄새가 심해지거나 분비물 양상이 변했을 때 혹은 가려움이나 불편감이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인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3가지는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